네, 안녕하십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 AWS EC2 서버 구축 방법 강의를 맡은 강사 이인규라고 합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 배울 내용은 AWS 아마존 웹 서비스죠. AWS 버추얼 머신을 활용해서 리눅스 우분투 OS 기반의 EC2 서버를 구축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난다면은 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상 머신을 활용한 서버를 하나씩 가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20분이란 내용이 좀 그런 서버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설명을 하기에 되게 짧은 시간이라서 좀 속성 위주로 할 생각이고, 뭐 여기 필요한 사전 준비 지식에 서버 클라이언트 IP 도메인, 네트워크 기초 지식이 있으시다면 좋다고는 써놨지만, 제가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 전공자, 그 중에서도 1, 2학년의 저학년 학생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비전공자들도 자신의 앱을 만든다거나 혹은 웹페이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서버를 사용하실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때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네트워크 기초 지식이 있으시다면 더 좋으시겠지만, 제가 잠시 후에 또 간단히 설명을 할 계획이고, 없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눅스 우분투 기반의 서버를 구축하다 보니 간단한 리눅스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리눅스 운영 체제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으시다면 더욱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준비물로는 총 두 가지를 써놨는데, 첫 번째는 개인 컴퓨터는 당연히 있으셔야 되는데, 이제 하나 더 부가적으로 있으셔야 될 게 해외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입니다.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좀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아마존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대부분 아마존이라는 기업을 모르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 중개 업체고, 많은 분들이 이곳을 통해서 다양한 해외 직구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한테 굉장히 친숙한 그런 기업 중 하나죠. 네, 이 아마존에서는 지금 현재 클라우딩 웹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아마존 기업에서 그것을 담당하는 곳을 아마존 웹 서비스, 줄여서 AWS라고 합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진짜 많은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여기 위키백과에서도 보실 수 있으다시피 컴퓨팅 혹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보안, 여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굉장히 많은데,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다 써보지 못했고, 가장 많이 쓰는 EC2라든지 S3, 혹은 RDS, 이 정도 세 가지만 경험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EC2는 많이 써봤으니까 그것에 중점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챕터에서는 웹 서버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마크들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웹 브라우저 중에서 대표적인 웹 브라우저들이 크롬, 파이어폭스,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파리에 대한 마크인데, 제가 왜 이 설명을 하냐면은 저희가 EC2를 왜 운영하고, 그리고 서버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왜 이거를 지금 아마존에 있는 그 가상 머신을 이용해서 구동을 하는지,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웹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비전공자분들께서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 개념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서버를 구축하려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서버가 뭔지를 이해하고 있으셔야 되니까, 네, 지금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 브라우저는 이제 웹 서버로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크롬 주소창에
www.naver.com 뭐 이렇게 치시고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거를 통신하는 그 프로토콜을 이제 HTTP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HTTP를 통해서 웹페이지와 웹서버의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웹페이지를 읽는 포맷을 우리는 HTML이라고 해서, 일종의 마크업 언어죠. 그 HTML로 작성된 서버에 HTML로 작성된 코드를 읽고, 그것을 웹브라우저가 해독해서 웹페이지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는 그 웹브라우저가 해독한 웹페이지를 보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클라이언트와 서버 모델에 대한 아주 간략한 그런 개념도이신데, 지금 클라이언트에 보시면은 각각 그 이제 뭐 스마트폰 혹은 데스크탑 컴퓨터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일반 사용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버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서버로 그런 나뉘는 그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도고,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인터넷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만들려는 건 바로 이 서버고, 그 서버는 클라이언트가 존재해서 우리는 여기 서버를 통해서 여러가지 서비스를 구축을 하고, 예를 들면 뭐 웹페이지가 되실 수도 있고, 혹은 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되실 수도 있으시죠. 이렇게 서버를 구축을 하면은 이제 클라이언트는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이 서버로 접근해서 우리가 만든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IP와 도메인에 대해서 간략히 더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 IP는 그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로서 일종의 상호 규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OSI 네트워크 계층에서 호스트의 주소 지정과 그 패킷 분할, 조립을 담당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그 IP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IP 주소를 가지고 서로 통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IP 주소 같은 경우는 우리 집에 오기 위해서는 각각의 그 집 주소 있으시죠? 그거와 마찬가지 개념인데, 이 IP 주소 같은 경우는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그 의미 전달을 하거나 뭐 외우기에는 되게 부적합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도메인 주소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웹브라우저에서 방금 말씀드린 www.naver.com 같은 경우는 바로 도메인 주소에 해당되는 것이고, 내 컴퓨터 속성에서 볼 수 있는 뭐 128점 몇 점 몇 이런 것들은 IP 주소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메인 주소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집을 찾아갈 때 뭐 X 좌표, Y 좌표로 찾아가지 않는 것처럼, 무슨 동, 무슨 구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것처럼 의미 전달과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도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챕터 3 아마존 웹서비스 가입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해외 거래가 가능한 그 신용카드 하나씩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콘솔에 로그인 보이시는데, 네, 이 버튼을 클릭하고, 네, 일단 로딩을 기다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로그인 세션이 남아 있어가지고 바로 되실 수도 있는데, 아마 없으신 분들은 바로 그 로그인 창이 뜨실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로그인이 떴고,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AWS 계정 새로 만들기 버튼이 있으신데 이걸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정 생성이라고 나오면서 이메일 주소 암호 확인, 그리고 이제 계정 이름을 넣는 게 있으신데, 네, 여기 많이 뭐 해보셨죠? 회원가입 쳐주시면 됩니다. 이메일을 누르시고 암호, 그리고 계정할 때 사용하실 이름 한번 누르시면, 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 계정 이름 한번 써보겠습니다. 계속
되고, 대부분 지금 강의 수강하시는 분들은 그 개인 탭을 누르시면 되시고, 여기 보시면 전화번호, 국가, 주소, 이제 시 군부를 입력하는 방이 나오시는데, 네, 전화번호 입력해 주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은 대한민국 있으실 거예요. 대한민국 찾아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 주소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라틴어 주소를 누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바로 하기가 어려워서 대충 쓰고서, 여러분들은 직접 제대로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제하라는 창이 뜨는데, 여기 보시면은 신용 직불 카드 번호 보이시고, 카드 만료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준비물 중에 있었던 해외 거래가 가능한 카드를 이곳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하지 않겠습니다. 보안 전송을 누르시면은 이제 다음 가입하기 창이 뜨실 텐데, 네, 이제 세부사항 입력해 주신다면은 아마존 웹 서비스 가입이 완료되실 겁니다. 챕터 4 EC2 요금 부과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단계에서 그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한 가입이 다 끝나셨을 거고,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웹 서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그 요금이 얼마인지를 궁금해 하실 텐데, 지금 강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뭐 소프트웨어 전공자, 비전공자, 저학년 학생분들께서는 대부분 뭐 요금을 직접 내고 쓰시지 않고 프리티어를 사용하실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 프리티어에 초점을 맞춰서 이번 챕터 4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한번 아마존 프리티어 세부 정보가 나와 있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뭐 그 서버를 구축하는데 여기 있는 페이지를 직접 보실 필요까지는 없으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12개월간 무료 제품과 상시 무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가입 후 12개월 종료 후에는 이제 종료되지 않은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주의하실 점이 12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유료 제품이 무료 제품이 유료 제품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12개월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말씀드린 아마존 EC2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총 750시간 무료로 사용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AW EC2 콘솔에 보시면은 자기가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보고서에 나와 있으십니다. 그래서 서버 사용량도 체크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 부분도 잘 보시면서 이 750시간이 한 달에 750시간이 넘지는 않는지 잘 체크를 해보시면서 프리티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학교 메일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존 에듀케이트를 통해서 $100의 크레딧을 받으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직접 알아보셔서 만약에 가능하시다면은 이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 챕터 아마존 버추얼 머신을 통한 리눅스 우분투 운영체제의 EC2 서버를 구축을 해보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EC2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지까지 이번 구축 실습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서버 대시보드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 서비스 탭이 아마 있으실 텐데, 이 서비스 탭 누르시고 여기 컴퓨팅에 EC2 누르시면은 EC2 콘솔로 이동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생성한 인스턴스가 이미 존재를 해서 실행 중인 인스턴스의 목록이 하나 존재하는데, 아마 새로 가입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뜨실 거고 안 뜨시는 게 정상입니다. 인스턴스 생성 보이시죠? 이 인스턴스 생성에 있는 인스턴스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인스턴스 시작. 네, 그럼 첫 번째로 하실 수 있는 게 아마존 머신 이미지를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나오시는데, 아마존 AMI, 이 AMI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은 아마존 서버를 구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어떤 거를 할지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빠른 시작, 그리고 여기 AWS 마켓플레이스가 있으실 텐데, 이 빠른 시작 같은 경우는 되게 기본적인 운영 체제를 선택하실 수 있는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맨 위에 보이는 게 바로 아마존 리눅스 운영 체제, 그리고 여기 바로 아래 그 레드햇 리눅스, 그리고 그 다음 우분투 서버도 있고, 여기 보시면 윈도우 서버도 있으시고, 뭐 딥러닝 서버도 많으신데, 제일 중요하신 게 여기 프리티어 사용 가능, 여기 보이시죠? 프리티어 사용 가능이라는 이 메시지가 있으셔야 여러분들은 서버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리눅스 우분투 서버 구축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선택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인스턴스 유형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나오실 텐데, 여기 그룹에는 제너럴 퍼포스, 그리고 이제 유형에는 T 마이크로, 지금 이 T 마이크로만 프리티어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여기 vCPUS는 이제 가상 머신에 들어가 있을 그 CPU 개수를 의미하고, 여기 메모리는 1기가, 그리고 저는 검토 및 시작 버튼이랑 그 다음 인스턴스 세부 정보 구성 있으실 텐데, 아마 여기서 바로 그냥 검토 및 시작하셔서 인스턴스 생성하시고 서버 구축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충분히 잘 돌아가는데, 일단 첫 단계니까 한번 차근차근 해보기 위해서 여기 인스턴스 세부 정보 구성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스턴스 개수를 선택할 수 있고, 여기 각각 그 탭 옆에 I 보이시죠? 여기에 마우스 포인터 올려주시면은 그 탭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지금 네트워크 탭에 대한 뭐 아마존 VPC, 뭐 IP 주소 범위 선택, 뭐 서브넷 여기 있으실 텐데, 대부분 뭐 그렇게 뭐 많은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본 설정을 바탕으로 인스턴스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 추가 보시면은 여기 이 문구 잘 보셔야 됩니다. 최대 30기가의 EBS 범용 SSD 또는 마그네틱 스토리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즉 30기가가 넘어가는 그 스토리지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요금이 부과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제 태그 추가 메뉴로 가보겠습니다. 태그 추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스턴스를 여러 개를 생성하게 되면은 인스턴스 이름만으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태그를 추가해서 그 인스턴스에 대한 의미 전달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건데, 아마 처음 하시는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기능은 아니시니까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보안 그룹 구성인데, 보안 그룹 설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종의 방화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 네트워크나 서버에 접속을 해서 뭐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 보안 그룹을 설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마 기본적으로 SSH에 대한 보안 그룹은 설정이 되셨을 거고, 여기 추가적으로 해주실 게 이제 HTTP에 대한 보안 그룹을 추가시켜 주시는 것이 좋으실 겁니다. 왜냐면은 그 HTTP 같은 경우는 일반 그 인터넷 트래픽을 담당하고 있는, 제가 초반에 설명해 드렸는데, 그런 그 일반적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HTTP를 보안 그룹으로 설정을 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 인터넷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우리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소스는 전부 다 위치 무관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검토와 시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정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간략히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시작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기존 키 페어 선택 또는 이제 새 키 페어 생성이 있는데, 저는 기존 키 페어가 있지만 아마 다들 없으실 테니까 여기 새 키 페어를 선택하시고 키 페어 이름을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키 페어 다운로드 이름을 입력하고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됩니다. 간단 소프트웨어 툴 타임 이렇게 이름을 선택하고 다운로드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고, 네, 인스턴스 시작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뜨죠? 인스턴스를 시작 중입니다. 인스턴스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아래에 있는 인스턴스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스턴스고, 이 위에 보시면은 이제 그 인스턴스 보이시죠? 네, 지금 여기 러닝이라는 건 현재 인스턴스가 구동 중이라는 거고, 네, 이걸 눌러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네, 여기 IP v4 퍼블릭 IP가 있고, 여기 이제 퍼블릭 DNS가 있으신데, 네, 이 DNS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DNS에 대한 개념은, DNS가 이제 도메인 주소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서 그 제 챕터 2에서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X쉘을 이용하고 있어서 X쉘을 이용해서 접근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서버 구축을 완료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가상 머신과 그 우분투 OS가 있는 그 가상 서버까지 만드신 상태인데, 이제 여기에 웹 서버를 만드시고 다른 사용자분들, 다른 클라이언트가 이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서버를 구축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네, 바로 그 리눅스 그 apt를 업데이트 해 주셔야 됩니다. 리눅스 명령어 같은 경우 역시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좀 빠듯한 시간이라서, 네, sudo apt 일단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따라서 쓰시고, 뭐 나중에 그 리눅스 명령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get 업데이트 눌러주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EC2 서버에 그 apt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업데이트 되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업데이트가 완료됐고, 그 다음은 이제 아파치 설치를 해주실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 다시 sudo apt get 그리고 install 그리고 아파치 2 이런 명령어를 쳐주시면은 아파치 설치가 완료되실 겁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은 이제 계속 진행할 거냐 라고 메시지가 뜨고, 여기서 Y 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이제 네, 설치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네, 설치가 완료됐고, 이제 한번 아파치가 깔려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메인 주소를 복사해서 새 웹페이지에 붙여넣기해서 실행해 보시면 여기 네, 아파치 2 우분투 디폴트 페이지라고 뜨고, 현재 그 it works 뜻이죠. 그 저희 서버에 아파치가 제대로 깔려 있다, 이것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파치에 대한 뭐 더 정확한 개념은 네, 한번 심화로 공부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PHP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sudo apt get install php 7.0 library apache 2. 지금 보이시는 명령어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인터넷 블로그 같은 곳에 가보시면은 많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많이 되어 있으시니까 한번 검색해서 확인해 보시면은 더 서버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PHP 7.0 버전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뜨죠? Do you want to continue? Yes. 이렇게 쫙 그 PHP 7.0이 저희 서버에 설치되는 과정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설치가 완료가 됐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apm의 MySQL 설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네, 명령어 sudo apt-get install MySQL 서버 그리고 MySQL 클라이언트
네, 이렇게 눌러주시면 또 다시 Do you want to continue? Yes. 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 MySQL 패스워드 누르라는 메시지 뜨시죠? 네, 패스워드 눌러주시고 엔터 누르시면은 MySQL이 쫙 설치가 되실 거고, 네, MySQL은 조금 기네요. 네, 네, MySQL 설치가 완료가 됐고, 마지막으로 앞서 설치한 아파치 재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재시작 코드는 sudo etc 즉 그 etc라는 디렉토리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이제 init.d 그리고 apache2라는 디렉토리로 접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스타트 해주시면은 네, 여기 리스타트 뜨고 오케이 뜨신 거 보이시죠? 이제 제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돼서 이제 제가 구축한 서버로 어떻게 접근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ww html 폴더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현재는 지금 index html 이거 하나 있는데 제가 한번 리눅스 명령어를 통해서 아주 간단한 구조의 웹페이지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udo vi 네, hello php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제 vi 에디터라는 그 리눅스 창이 뜨는데 여기서 insert 누르시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강의로 포함시키기 너무 어려워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마칠 텐데 여러분들은 직접 아마 리눅스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면서 좀 알아가시면 더욱더 수월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PHP 명령어의 시작은 이렇게 물음표 PHP 해주시고 에코 아주 간단한 그런 웹페이지입니다. 헬로 월드 헬로 월드 느낌표 다시 이렇게 닫기를 하시면은 아마 웹에서 이 PHP 코드를 읽어서 우리는 그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작성한 그 웹 서비스를 이제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저장하고 엔터 하시고, 네, 아까 작성된 도메인 있으시죠? 여기에 이제 도메인 입력하시고 슬래시 하시고 헬로 php 치시고 엔터 누르시면 여기 보이시죠? 헬로 월드라고 이제 여기 홈페이지에 뜨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서버를 구축을 했고 이제 클라이언트가 돼서 제가 만든 서버에 접근하는 방법까지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아시게 된 것입니다. 뭐 더 심한 과정을 공부해보고 싶으시다면은 서버 쪽으로 더 공부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PHP 코드 그리고 이제 자바스크립트 이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혹은 이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사용을 위한 측면이라면은 이 아마존 블로그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저의 강의 같은 경우는 되게 기본적인 EC2 개설 방법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면 여기 보시면은 뭐 하나하나 되게 상세한 설명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 웹 페이지에 있는 그 자료를 활용해 주신다면은 아주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고, 뭐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